자, 여러분, 자, IELTS 기술, 자, 이어서, 촬영 해볼 건데요. 자, 한번 가보죠. 오늘은 이제, 같이, 이제 학생분들하고 같이, 한번 촬영해볼게요. 참가하는 학생분이 한 분 계셔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ELTS 시험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받으면 선생님이 좀 더 좀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교재에. 그래서 한 페이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오늘 받은 프린트에도 제일 끝에 보면, 아마 선생님이 하나 껴놨어요.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해서 유형을 이렇게 쭉쭉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네 과목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고, 유재 씨 생각에는 뭐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딱 생각했을 때. 라이팅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고, 이게 또 딴 건, 그 다음 순서는? 스피킹? 스피킹? 그 다음에 스피킹?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리딩. 그 다음에 리딩? 네, 그 다음에 리스닝. 그 다음에 리스닝 제일 맞나요? 네. 좋아요. 그럼 라이팅, 스피킹은 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말씀하신 디테일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게 딱 정확하게 말하는 네. 거. 그거 어렵지. 어려운데, 맞아요. 또, 라이팅. 그럼 라이팅 쓰는 거는데. 라이팅도 또한 디테일. 맞아. 오케이. 라이팅은 거의 이렇게 영어로 배우기가 어렵죠. 네, 이렇게 토플이나 IELTS 안 하면 이렇게 배울 일이 없죠, 거의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때도 그런가요? 유지 씨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배울 일 없었어요? 네, 저희 보통 리딩이랑 리스닝 하니까. 보통 이거 아예 학교에서 네. 거의 아직도?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군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배워봐서 좀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요거는 아직 안 나갔으니까 지금 우리 리딩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요대로만 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수업은 일단은 아까 말했던 IELTS 점수는 IELTS 우리가 점수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0이면 이거는 스킬 플러스 기본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좀 알려주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유주 씨가 한번 감을 가지려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 좋거든요. 오늘 선생님도 문제 가져왔지만,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풀어보고 나서, 그냥 내가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대로 푸는 것보다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스킬을 가지고 풀면 훨씬 효과적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기본기는 본인이 계속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스킬에 맞춰서 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리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앞에 주관식, 객관식, 트루, 폴스, 낫, 기분,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대부분 아니까, 이제 주관식, 객관식은 당연히 알 거고, 트루, 폴스, 낫, 기분은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장을 갖다가 이게 true인지 아니면 false인지 아니면 주어지지 않았는지 고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유형이 연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연결 문제는 어떤 정보를 주고 이 정보가 지문을 읽어보니까 어느 단락과 연결되는지 연결해라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해되죠? 간단한 컨셉이. 근데 이제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연결 문제 한번 오늘 나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연결 문제는 밑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3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3가지. 그래서 이제 정보 단락 연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건데, 이 정보가 어떤 주어 동사 문장을 줘요. 이게 만약 10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지문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단락에 들어가 있냐 이걸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한 컨셉이죠. 자, 그리고 헤딩은 이제 어떤 기사에 적어놓으면 기사의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선생님이 예시로 준 캠브리지 교재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이 A 단락, B 단락, 이 A 단락이 만약에 하나의 기사라면 이 안에 제목을 붙인다면 과연 1번부터 2번, 3번 이거 중에 어떤 제목이 잘 어울리냐 이걸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여기다 제목을 넣겠죠? 그런 문제예요. 이건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사람 연결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막 나와. 여기 사람 이건 소문자로 해볼까요? 여기 너무 크네. 너무 두껍네. 자,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정보가 나와요. 또 그래서 10번, 11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죠, 컨셉은. 그래서 이 3가지가
연결 문제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묶은 건데, 아무튼 이거는 매칭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 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 있어요? 혹시? 여기 세 개. 경험해? 토익 할 때? 네. 토익 할 때 연결 문제가 있나? 연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정보 사람 이런 거. 사람 어디 나오는지? 맞아요. 미스터 와바사키 막 이런 그 일본 사람 막 맞추고, 맞아요. 생각나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하나 체크해 줄 게 있어. 여기서. 요거 하나만 일단 체크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단락, 사람. 이렇게. 여러분, 이 두 가지 팩터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수학적인 거예요. 수학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쫙 1번부터 나열이 되어 있고 지문에 여러분이 특정 정보와 어떤 정보가 연결되는지를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로 1번부터 내가 빨리 알고리즘을 마칭한 사람이 빨리 찾는 거란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고 두 번 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선생님이 찾은 최고의 어떤 그 순서를, 시퀀스를 알려줄 건데, 근데 그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결해야 되는 두 가지 팩터가 있을 때, 한쪽 팩터는 지문의 순서와 일치하는 팩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섞여 있어. 근데 그 일치하는 팩터가 여기 오른쪽 세 개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주세요. 이게 지문의 순서대로 나온다. 지문 순서대로 나온다. 이것만 적어주세요. 캐치를 해주세요. 이제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왜 이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지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에 나올 때는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막, 여기 10번 답이 제일 끝에서 찾을 수도 있고, 11번 답이 제일 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튼, 단락 사람은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내가 알아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객관식, 주관식, 트루폴스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선. 근데 그럴 때, 지문 순서대로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헷갈리지 않고 이 매칭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죠? 그래서 여튼 이제 지금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여기만 일단 체크를 해주세요. 지문 순서대로 나오는 게 이거 3개다. 이렇게만 보시고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이해되죠?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보 단락 연결. 이제 오른쪽에 넘겨볼게요. 다음 장. 자, 정보 단락 연결은 이제 그 밑쪽에 아까 선생님 설명한 대로 이 7번부터 11번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7번 한번 유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7번만 한번 무슨 의미인지? 부담 갖지 말고. 자, 차근차근. 아니, 왼쪽부터 해, 왼쪽부터. 좀 한국말로 막 섞여도 되니까. 네. 다른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사람들의 예시들, 예시들 맞아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죠? 근데 예시들인데 어떤 사람들의 예시들, 뭔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예시. 그죠?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거 이제 딴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예시인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여기 밑에 여러분이 위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아까 선생님 말한 컨셉이에요. 이 정보를 보고 7번에 이제 답안지에 답을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7번의 이 이그젬플이 과연 어느 단락, 이 섹션은 이제 단락이 달라. 어느 단락에서 여러분 보기에 지문에 보면 연결 문제들은 다 이렇게 단락에 이게 알파벳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락 중에 C 단락에서 이 예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C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7번에 C라고 적는 거야, 답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컨셉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 단락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제 풀면 되는데,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MB 여기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MB만 형만 맞춰볼게요. 자, 이게 MB가 저게 아니에요. 이 영어가 아니에요. 이제 가끔 IELTS 시험에 저렇게 MB라고 나오는데 밑에 쌤 해놨는데, 노타 베네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학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주 씨는 대학 가면 아마 분명히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타 베네라는 아카데믹 용어인데, 이게 주의하라 이런 거예요. 노트. 여기를 주의해라 이런 건데, 뭘 주의하냐면 you may use any answer more than once.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상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답안지에 7번에다가 C라고 답을 적었잖아요. 근데 8번에는 만약에 A라고 적었어요. 이거 A 달라고 해서 봤어. 9번에는 뭐 이건 D 달라고 해서 봤어 했는데 10번에 다시 C가 나올 수 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7번의 답이 CA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레터를 하나씩 적는 게 맞는데 이제 10번에서 다시 C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 오케이? 그것만 캐치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경험상 선생님이 이제 계속 분기별로 이제 IELTS 시험 보거든요. 이제 최근에 또 바뀌는 게 있으면 알려줘야 돼서 선생님이 계속 시험 보러 가는데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풀어본 결과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C가 2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2개의 답이 있는 건 May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선생님 생각에 90% 정도는 무조건 이게 있으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경우도 간혹 돼 있다. 네, 하나인 경우도 있다. 오케이. 그렇게만 우리가 봐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거입니다. 네, 그것만 이제 좀 집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기면 이렇게 그 43페이지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선생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스킬이에요. 네,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다는 그 스킬이 쉽게 풀게 해준다는 스킬이 이건데 자, 이걸 풀 때 그냥 푸는 것보다 선생님이 알려준 시퀀스대로 풀면 훨씬 더 그 효과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선생님 프린트를 줬던 캠브리지 교재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그 스테디움 지문 맞죠? 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근데 이제 약간 그림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검은 건 글씨고, 이제 뭐 흰색은 바탕인데, 하고 싶지 않죠, 별로,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A랑 B랑 컨셉은 똑같잖아요. A랑 B랑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뒤쪽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읽은 거 똑같잖아요. Which section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 노트펜에 나와 있고, 여기, 이거 나와 있고, 이 핵심은, 여러분이 보통은 그냥 풀면 밑에 주관식도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막 얘부터 풀어요. 네. 아니면 막 얘를 막 맞춘 다음에 나중에 막 얘를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험에서 시간이 낭비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애초에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표를 그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알고리즘대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 교재에 있었던 거 보면서 참고로 하면 돼요. 자, A부터 G까지가 여기가 이제 그 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보 2개를 매칭할 때 A, B, C, D, E, F, G 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좀 넘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쭉 그려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유씨는 좀 그 종이 시험하고 컴퓨터 시험 둘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지금 그냥 생각하면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그럼 종이 시험 볼 때는 실제로 선생님 종이 시험 볼 때 그리고 풀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리고 푸는데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고 막 찍은 다음에 다 틀렸다고 한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제가 장단컨대 여러분이 이제 고득점 지금 유진 씨처럼 이제 6.5나 7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6.5면 이제 리딩이 40문제인데 이제 저거거든요. 26개가 이제 23개가 6이고 26개 맞아요. 6.5야. 그러니까 이제 26개 이상 맞으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절반 맞추고 6개만 더 맞으면 돼. 그리고 30개가 7이고 30개 7. 네. 30개가 7인데 근데 예를 들면 7로 넘어갈 때 근데 또 이제 7, 6.5 정도 나와줘야 또 이제 대학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인터뷰 할 때도 교수님이 좀 이렇게 저 그래도 7입니다, 오버를 7입니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30개를 맞춘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주관식 객관식 쉬운 거는 다 맞추고 결국 이 연결 문제로 얼마나 정확도가 높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여기는 그 10개 더 맞추고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나 지금 이렇게 6.5나 7 레벨로 올라갈 때는 중요하다. 이게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선생님 저는 5만 받겠습니다, 6만 받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 낭비는 안 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단락인 거예요. 단락. 오케이. 이게 단락인 거예요. 단락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려놓고 미리 14번을 읽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는. 문제 풀 때. 왜냐면 14번을 읽어봐야 이 mention of negative attitude는요, 여러분, 지문 저기 G 단락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읽을 필요 없어. 괜히 인지적 부담만 되지. 여러분 미리 읽을 필요 전혀 없어. 그래서 얘만 그려놓고 넘어가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문제 푸는 플로우는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죠? 그래놓고 이제 다른 문제들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관식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18번을 먼저 읽어야 돼요.
18번을 먼저 읽어야 그 다음에 19번이 나와요. 얘 답을 찾아야 지문에서 그 다음 게 나와요. 왜냐면 내용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읽어두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게 가서 여기서 막 문제를 읽었어. 그럼 여기서 뭐 18번도 찾고 답도 찾고 19번도 풀었어. 이 풀었죠?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시험장에서 A 단락하고 연결된 다른 문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네, 늘 그걸 염두가 되고 있어요. 이거 IELTS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스킬대로 풀면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풀만한 시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잊지 말고 한 단락씩 읽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읽고 근데 이제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그럼 혹시 A 단락에 내가 혹시 놓친 문제는 없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봐야 돼. 확인을 할 때 우리 어떤 신경에 얘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A 단락이 혹시 여기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뭐가 걸리는 게 없는지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A 단락을 읽은 시점에서 여기 와서 여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봐봐요. 방금 A를 읽었어. 내가 뭐 주관식을 풀어도 객관식을 풀어도 상관없어. 방금 A를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 몇 개? 한 개. 한 메인 아이디어의 단락이란 말이야. 패러그래프는. 그러니까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읽은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읽은 상태에서 와서 14번부터 17번을 마치 보기처럼 푸는 거예요. 오케이? 네, 적어주세요. 마치 보기처럼. 얘네들을 마치 보기처럼, 객관식 보기처럼. 그래서 그때 14번하고 17번을 다 읽는 거예요. 14번을 읽고, 이거 멘션 오브 네거티브 에디티브.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X. 그죠? 왜냐면 방금 읽었기 때문에 너무 그 인지 부담이 적단 말이에요. 방금 읽어서. 그 다음에 밑에 보고, 뭐, figures demonstrate. 숫자? 숫자도 전혀 없었는데? 왜 인트로였는데? 이거 X. 근데 읽었는데 examples of a wide range of faciliti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앞에서 확실하게 봤던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를 쫙 지워주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아까 약간 수학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지워버리면 처음에 이 표를 그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 47, 28가 언제다 확인하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막상 선생님 말한 대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안 그렸을 때 2번 읽는 게 시간 더 낭비된다.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7번도 보고 이건 좀 애매하다? 그럼 3번 쳐요. 확실할 때만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확실하다 해서 동그라미 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건 하나 적어주세요. 확실하다는 거는 패러프레이징을 찾았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세모를 치는 것과 동그라미 선생님도 시험장에서 세모 치거든요. 근데 그건 인지상정이야. 이거 누나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제 동그라미를 칠 때와 세모 칠 때와 차이는 뭐냐 선생님한테 패러프레이징을 찾으면 선생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그젠플러가 나왔잖아요. 그럼 와이드 레인지잖아요. 근데 선생님 예를 들면 다이버스라도 찾았어. 그럼 이건 동그라미. 근데 그게 없이 동그라미를 치면 이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해. 자, 이해되겠죠? 확실하게 여기서 이게 다이버스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지문에서 이거랑 바뀌었구나. 이게 눈치가 채지면 그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아까 단어 평가할 때 얘기했던 동의어 암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진짜 뭔지 몰라도 패러프레이징 보고 고르면 그 답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해되죠? 이제 됐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 A 끝났잖아요. 그럼 또 B를 가서 또 이제 B를 읽는 거예요. B를 읽고 돌아와서 여기 와가지고 푸는 거죠. 그럼 B 읽을 때 어떻죠? 빈칸이 아까는 4개였지만 3개밖에 없죠. 그럼 3개만 하는 거죠. 이거 읽었더니 없어. 그리고 또 이거 15번 읽었더니 이거 헷갈려. 이거 확실하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C, D나 이렇게 점점 넘어갈 때는 나중에는 답이 그냥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는 좀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 들을 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제 시험장 갔는데 막 7문제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7문제가 나오든 8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거를 그 D 정도까지만 선생님 말한 순서대로 풀잖아요. 그럼 봐봐요. 2단락을 읽고 갈 거 아니에요. D까지 체크해놓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헷갈려,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2단락을 보러 가면 생각해봐요. 내가 벌써 A, B, C, D를 읽느라고 이 보기를 이게 7개든 10개든 간에 다 풀 수 있어 시간 안에. 이거를 계속 내가 4번을 읽은 거잖아요. 이 단락을 읽던 중에 생각나요. 그래서 훨씬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배로 빨리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근데 보통 대부분 다
내가 진짜 선생님한테 지금 말을 들을 때 되게 상식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냥 이 책을 그 캠브리지 교재를 처음에 풀면 어떻게 되냐면 눈알을 빨리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읽을 게 많으니까 시간 없고 그러니까 눈알을 막 빨리 움직여서 내가 이제 봤던 책에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눈을 막 빨리 움직인다. 이해가 이제 로스가 되면, 언더스탠딩이 로스가 되면 빨리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궁극적으로 받긴 힘들고, 선생님 말한 대로 이게 차근차근 내가 이해를 하면서 풀 때, 이해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풀 때, 그때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시퀀스대로 풀어가지고, 자동으로 답이 나오게. 네, 그렇게 만들어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결 문제를 풀 때 다들 많이 느끼는 건데, 리딩을 풀다 보면 이게 조금 속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정확성이 중요하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들. 네, 속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정확성이 중요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accuracy가 중요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선생님도 다른 과목은 몰라도 리딩은 선생님이 진짜 시험장 가서 9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거나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정말 선생님이 9까지 받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지만,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다 해보니까 정답은, 너무 정확하게 읽어서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서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막 눈알을 빨리 굴리는 건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5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네. 근데 지금 스테디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걸 대학원 가면 읽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매일매일. 근데 이제 선생님도 계속 매일매일 읽거든. 근데 이제 그런 원서나 이런 것들 계속 끊임없이 계속 주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IELTS부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너무 정확하게 읽어서 여기는 A 달라는 핵심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A, B, C 객관식이 나왔어요. 보기가. 근데 내가 A가 너무 명확하게 A야. 그래서 B, C를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A가 너무 정확하게 답이라 B, C를 볼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남아야지.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전혀 지문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A, B, C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빨리 B를 캐치한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다 틀린다. 그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초점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시간 남게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궁극적인 답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봤던 7, 8, 90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A, B, C 적고, 아까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선생님이 이제 표현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만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그림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만약에 답이 2개가 나오다 하더라도, 노트벨라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4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노트벨라 때문에 답이 2개가 나오더라도 전혀 헷갈릴 일이 없다. 네, 오히려 우리는 땡큐다. 땡큐. 네, 쉽게 다음 게 풀기 쉬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재 45페이지 한번 펴볼까? 45페이지. 이게 스킬이에요, 이게 스킬.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배웠잖아요, 오늘 스킬을.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유주씨가 한번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 시간이 되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숙제로라도 그걸 한번 풀어보면은, 진짜 이렇게 차근차근 하니까 풀리는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연결 문제풀이 스킬은 정리를 한 건데, 정리만 한 거예요. 1번. 연결 문제, 공통 문제풀이 스킬. 표 그리기. 아까 말한 거 그냥. 용어는 뭐 상관없고, 표 그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키워드를 표시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a wide range로 보면 그 부분을 좀 내가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자꾸 이거 적어보세요. 패러프레이징을 자꾸 좀 염두를 하면서 풀어야 모든 리딩 리스닝이 쉽게 풀립니다. 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계속 이제 이거 동의어가 뭘까? 이거 만약에 네거티브 애티튜드면 뭐라고 나올까? 그대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오니까 이거는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신경 쓰기, 패러프레이징 신경 쓰기, 그게 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 다음에 지문을 순서대로 읽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문을 이제 순서대로 읽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간적으로 해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도 이제 높게 나오고 해서. 순서대로 읽는 걸 추천한다. 오케이? 여러분이 원래 그냥 수능이나 이런 거 할 때, 장문 이런 거 풀 때, 토익 같은 거 할 때 쓰는 문제 읽고 막 눈알을 빨리 굴리는 것은 아무튼 눈알 금지. 선생님은 반대다. 아무튼 눈알을 선생님이 앞에 반대예요. 속도학원 여러분 잘못 가면 아이의 어떤 이해력을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4번. 자, 한 단락을 읽을 때마다 표에 체크를 하면서 답을 고른다. 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이 두 가지로 시너지가 난다 그랬죠? 내가 헷갈려서 다시 볼 일이 없어서 시너지가 나고 보기를 여러 번 읽으니까 다음 단락, 뒤쪽 단락들을 읽을 때 이미 보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아까 이게 이거구나? 아까 숫자가 여기 나온다는 숫자구나? 하고 답을 빨리 고를 수 있다.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굿!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헤딩 단락 연결인데 그냥 막 소형자 나가는 것보다 한번 유주씨 한번 풀어볼게요. 그거 한번 요거 문제도 주고 아까 캠브리지 17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4번에서 17번만 한번 풀어볼까? 네, 그거만 여기 예. 이거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14에서 17 이메일 문제가 여기 지문. 이거 보고 푸면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A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한번 훑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어떤 게 해당하나 한번 골라보니까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시간 갖고 해요.
어려운 게 있어? 좀 더 줘. 답이 두 개. 답이 두 개요? 답이 두 개라고? 아니야. 답 두 개가 없어. 맞다. 아니, 답 두 개가 없어. 넘어와. 별표 쳐, 별표. 너무 길죠? 잠깐만, 거기까지만 할게,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끝? 가볼게 한번. 가볼게요. 시간 없어. 자, 그래서 같이 보면서 선생님 한번 돌아봤는데,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내가 푼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시간 없는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유시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딱딱 한번 보내주죠. 자, 보면 여기 이제 mention of negative attitude 이렇게 나왔죠? negative attitude towards stadium building project.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스테디움 자체는 이거는 이제 그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동그라미를 치면 안 돼요. 얘는 골라봐야 어차피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시하고 네거티브만 찾으면 돼. 네.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약간 이게 원래 그 A가 첫 번째 문제가 A로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특이하게 여기 A에 혼란스럽겠어요. 이것 때문에. 자, 여기 여러분 A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자, however, stadiums are regarded, 그죠? regarded 무슨 뜻? regarded? 연관되어 그렇죠. 연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여겨진다. consider거든요, consider. 그렇게 여겨진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growing, 점점 늘어나는 그런 skepticism. 네. 이게 이제, 여러분, 그게 영국 스펠링이어서 그런데 위에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네. skepticism. 무슨 단어예요? 갑자기 자, 회의죠. 회의론. 회의론. 스캡티컬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스캡티컬? 아니요? 아무튼 회의적인.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네거티브 애티튜드. 굿?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14번의 답은 A.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지워버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figures 이렇게 나왔죠. 이거 숫자죠, 숫자. 그리고 어떤 figure냐면 설명하는 figure인데 환경적인 베네핏을 설명하는 figure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스테디움에. 그럼 여기 또 스테디움 이게 키워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옆에 날려버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이랑 숫자. 근데 숫자가 너무 좋잖아요. 숫자가 최고죠. 숫자가 어디 나오죠? 몇 달러게? 그냥 봐봐, 눈으로 봐. 자, 안 풀었어도 숫자가 나오면 달라고 나와. 어디에 숫자? F. 정답. 실제로 F. 이거 알려주면 이렇게 쉽다니까. 자,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풀어보고 지금 선생님이 올려줄 건데, 풀어보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쉬워. 이거 숫자를
고르고 숫자 고르래잖아. 저 숫자. 그죠? 네, 16번. Examples of a wide range of facilities. 여기도 facility 동그라미. 그리고 new stadium 이거 키워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뭐 new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도 안 된다. facility야. 이거 그리고 wide range.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example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거기에도 뭐 instance가 나올 거야. 아니면 뭐 as an example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없이 이거에 대한 그냥 하위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내요. 하위 개념.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facility의 하위 개념이 뭐 있어요? 어떤 시설이라는 게 뭐 공중시설이든 뭐든 뭐 어떤 거 있어요? 단어가. 한국어로도. 시설이라는 게 뭐가 있죠? 박물관, 그렇죠. 박물관, 뮤지엄, 그죠? 예, 이 정도 영어로 잘해서 뮤지엄, 스쿨, 그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뭐 cemetery 뭐 시스템, 하수 이런 시스템, 뭐든 간에, 그죠? 박물관, 뮤지엄, 스테디움 얘기니까 또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이 쭉 뭐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염두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선생님 시간 관계상 2에 가면 이것도 이제 찾을 수 있거든. 이것도 찾을 수 있어. 2에 가면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여기 네. 보이죠? 이거 Children's Playground. 이거는 이제 아까 좀 시간이 있었으면 더 예시를 말했으면 아마 걸리는 게 있었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 hotel, retail, outlets, and conference centers, restaurants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단락을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읽었다면 놓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골랐을 거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16번은 2 이렇게. 오케이? 시간 관계상 하는 거고 여러분 다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A부터. 오케이? 그리고 17번은 reference to the disadvantage죠. 네, 단점에 대한 어떤 reference는 뭐지? reference? 참조, 언급. 이렇게 적어서 언급으로도 많이 써요. 이제 뭔가 언급한 게 refer, 언급하다가 refer거든요. 그래서 refer to 한 건데 이제 disadvantage를 말하는 거죠. 스테디움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지역, 어떤 시대, 특정한 시대의 스테디움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그러면 스테디움 자체는 찾기가 어렵고 disadvantage도 거기에 무슨 뭐 동의어로 drawback이나 이런 건 없고 이거에 대한 예시가 아마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혹시 쐐기를 박아야 된다 그러면 certain area니까 이거 era가 뭐죠? era? 시대. 그러니까 이게 시대라는 말에 뭐 동의어가 century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시로 20세기 그죠? 아니면 뭐 19세기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20세기, 19세기 찾아볼까? D. 그 정답. D가 제가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세기만 찾으면 돼. 근데 이제 포인트를 알면 이게 쉬운데 만약에 전혀 모르면 이제 이어라가 뭐야? 사전 찾은 다음에 뭐 센츄리 이렇게 나오니까 센츄리가 어딨지?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위 개념이 나오는 거. 오케이? 괜찮죠, 그죠? 그렇게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의 연결 문제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헤딩도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헤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좀 어땠어? 질문 있어요? 혹시 연결 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죠? 그 단어가 이제 조금 리딩을 읽어보니까 많이 걸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하필 전공이 또 pharmaceutical 아마 지금 이거는 약과일 거예요. 네, 약과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유주 씨가 이제 그거를 내가 안 것만 해도 어디야, 그래서 내가 좀 시대별로 가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겠다. 요거 뭐 캐치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paraphrase.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동의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거 말고 하위 개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만 캐치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음 분 기다려주셔서.